오늘 2월 3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75쪽에 나와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튜토리얼 영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튜토리얼 영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튜터라는 말도 써요. 튜터. 그러니까는 선생님. 뭔가를 도와주는 선생님을 튜터라고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나의 노하우를 설명하고 또는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자 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만드는 거, 나물 무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살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소하는 방법 있잖아요.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와이셔츠에 뭐 잉크가 묻었을 때 그거를 깨끗이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나만의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상에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요, 먹다 남은 콜라, 먹다 남은 맥주를 이용해서 살림에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수전 있죠. 수도꼭지. 그 다음에 싱크대가 더럽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남은 콜라 있잖아요. 남은 콜라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때가 낀 자리들이 있잖아요. 물때가 낀 자리나 이제 싱크대 보면 이렇게 이제 음식 찌꺼기 같은 거로 얼룩져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베이킹 소다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콜라를 이용해서 하면은요 굉장히 청소가 잘 되나 봐요. 예전에는 콜라를 초기에는 약국에서 팔았대요. 약으로.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라를 운반하는 그거는 독극물 차량에서 운반한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뭐 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콜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음식 먹고 나서 좀 속이 더부룩할 때 콜라 한 잔 마시면 개운하고 그런 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라를 가지고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못자국 같은데 이렇게 뭐 녹이 슬거나 이런 거를 콜라를 이용해서 닦으면 잘 닦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예외적으로 남은 콜라가 없어요. 남은 맥주가. 다 마시고 말지 남기지는 않으니까는 이걸 이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청소하는 방법 같은 걸 검색해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남이 만든 거를 영상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한번 열어서 볼게요. 유튜브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여기다 제가 청소라고 검색해 볼게요. 청소. 하루 20, 30분씩 욕실 청소. 매일 20, 30분씩 어떻게 청소를 해? 청소하다가 쓰러질 일이 있나? 예를 들어서 콜라 청소법 뭐 이런 거 있어요. 콜라 청소법, 가스레인지 청소 이런 거. 검색하시면요. 콜라를 변기에 붓는다. 김 빠진 콜라를 변기에 붓는 것을 보세요라든지 이 김 빠진 콜라를 가지고 청소하는 장면들이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후드 같은 것도 이제 기름기가 많이 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콜라를 가지고 청소하는 장면들 나와 있는데 이건 남이 만든 거잖아. 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내가 이거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근데 문제는 김 빠진 콜라가 아닐 수가 있어. 김 빠진 콜라가 남아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이분도 새 콜라를 사서 할 수도 있어.
김 빠진 콜라가 없어서 새로운 콜라를 하나 사왔습니다. 대신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콜라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뭐 이런 장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때가 많이 끼고 녹이 슬거든요. 이런 거를 콜라에다 담궈 놓고 나서 청소를 하면 청소가 잘 되나 봐요. 이건 뭐야? 치칼에 치약을 바르는 거? 아, 이건 호일 같은 거를 구겨가지고 이거로 이제 숫돌 대신에 칼을 가나? 그 뚝배기 있잖아요. 뚝배기. 뚝배기 뒷면, 밑에 면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칼을 그거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는 숫돌로 갈지는 않아도 효과가 있어서 뭐 칼이 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여기 이제 콜라를 가지고 스프레이처럼 만들어서 했는데 음식물에다가 이런 식물에다 콜라를 뿌리면 어떨려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건 있었어요. 사이다하고 콜라를 식물에다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이다에다가 식물을 키웠더니 식물이 잘 자랐는데 콜라에다 키웠더니 식물이 죽었다 이런 얘기 방송에 나온 거 있었거든요. 사이다가 그만큼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 몰라도 현대의학에서는 콜라나 사이다 많이 먹으면 당뇨 혈압 올라간다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것들 영상 보면은 한 10가지들 이렇게 나와요.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인터넷상 유튜브상에서 이런 영상을 봤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효과가 좋네요 라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도 좋아요. 우리가 싱크대 보면은 깨끗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나면 밑에 음식물 찌꺼기가 널러 붙어가지고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싱크대 청소라든지 수전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을 한번 해봐야죠. 기존의 영상들을 청취하고 그렇죠? 내가 다 모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 영상들을 모아서 보는 거예요.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하고 정리해서 그렇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싱크대 가스레인지 후드가 좀 기름기가 있으면 이제 없으면 기름기를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만 아마도 청소를 한 지 오래됐으면 아무래도 후드가 더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싱크대 후드를 청소하는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청소라든지 뭐 변기 또는 싱크대 청소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문짝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문고리를 달아야 되는데 나사를 하도 많이 박았던 자리라서 그런지 나사를 박으니까 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사를 아무리 박아도 헐렁헐렁해지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어느 집으로 이제 아는 집을 갔더니 그 집주인 남자분이 젓가락 있잖아요. 나무 젓가락을 거기다 박더라고. 그 부분을 잘라. 나무 젓가락 앞에를 좀 뾰족하게 해서 그 빈자리를 메꾸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사를 박으니까 꽉 채워지게 나사가 박히더라고요. 흔들림 없이. 이제 그런 것도 하나 배웠었어요.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해봐야 돼. 이거는 제가 얘기한 지도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 청소는 어차피 뭐 애들보다는 어른들이 할 텐데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남자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가 기름기가 튀니까 아무래도
더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뭐 베이킹 파우더라든지 뭐 이런 거로 청소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콜라나 맥주를 이용해서 뭐 남은 맥주를 이용해서 김 빠진 콜라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럼 촬영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빠진 콜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싱크대 해서 싱크대에다가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촬영할 때는 순서가 더러워진 싱크대를 청소를 먼저 해요. 촬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싱크대에 콜라를 붓는다.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그냥 붓기만 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청소솔 같은 거로 비벼주면 되겠죠. 그렇죠? 다이소에서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산 솔로 한 번씩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상황을 촬영을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한 영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청소하기 전에는 얼룩지고 더러웠는데 청소하고 나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라든지. 만약에 남편이 이 청소를 했어. 그리고 이제 부인 되시는 분한테 보여드리면 뭐라 그럴까? 쓸데없이 청소했냐 그러진 않겠지. 청소하느라고 수고했어요 하고 칭찬도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영상을 또 남편 입장에서 청소한 것을 부인에게 보여주고 칭찬받는 모습도 촬영이 되면 효과가 더 크다. 그렇죠. 부인이 청소한 거를 남편한테 보여주면 남편이 칭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저도 남자지만 집안에서 살림하는 거는 대부분 부인 되시는 분이 하실 테니까 그걸 굳이 나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남편이 청소한 거를 부인한테 보여주면 아이고 청소 잘했네요 라고 이렇게 칭찬도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젊은 세대 아이들도 이런 팁들을 배워서 자기 세수하고 나서 세면대에 붙어 있는 뭐 비누, 뭐 치약 이런 것도 깨끗이 청소할 테고,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겠지. 이거는 이제 잠깐 이제 그 청소하는 거로 설명을 했지만, 청소하는 거로 이제 제가 얘기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이런 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음식하는 장면 같은, 음식하는 모습 같은 것도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물 묻히는 거. 전 어릴 적에 기억나는 나물이 비름나물. 시골에 가면 천지에 깔려 있는 게 비름나물이야. 어머님이 그거를 데쳐가지고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묻혀가지고 밥을 넣고 비벼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아주 맛있게 먹어서 결혼한 후에 시장에서 비름나물 떨이 하는 거를 샀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양을 모르고 샀어. 저렴해서 샀는데 이걸 바가지로 먹었어요. 다음에는 반찬 가게 가서 사오래. 비름나물 자체를 사오지 말고 반찬을 사와라 이거지. 다듬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간 거지, 남편 입장에서. 사가지고 가면 부인 되는 사람이 잘 해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수고가 있잖아. 재료만 사가는 게 아니라 재료를 다 다듬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유튜브 강의할 때, 그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그 한의사분이 있었어요. 한의사분. 근데 이분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는 내용이 한 개 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했더니 한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보면 좋을 영상이래. 그건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만 일반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영상을 보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시골이니까 시골에서 채취할 수 있는 나물들, 그렇죠? 약초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다 보면 약초들도 있고 나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산삼 이런 거 빼고 그 나는 자연이다라는 방송을 보면은 우슬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과서 먹으면 무릎 관절에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약초들이 있는데 우리는 약초라고 하면 약방에 가야만 있는 게 약초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는 자연이다 방송을 보면은 그분들은 뭐 하나하나까지 다 안 버리고 다 활용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어디에 좋고 저건 어디에 좋고 약초들 뭐 효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걸 많이 보게 돼요.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요거를 한번 알려드렸는데 결국은 안 하시더라고. 그러려면 계속 산에 다니면서 그걸 촬영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불편하시다 이거지. 환자들도 돌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 대신에 이제 산모님 되시는 분이 전통 된장, 고추장 이걸 담그시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담그실 때 촬영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러면 보여달라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왔지만 제가 아는 뭐 꽃은 뭐 해바라기 꽃, 뭐 진달래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물들 이런 게 뭔지 고사리, 고비, 고들빼기 이런 거는 많이 캐러 다녔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서울 여기 마포나 제가 살고 있는 양천구에 고사리 캐치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들빼기 같은 건 시장에나 있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골에 살았으면은 이 분위기 환경상에서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좀 더 봄이 되면 이제 냉이 이런 거 올라올 거 아닙니까? 쑥 캐고 이런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쑥국을 끓인다거나 냉이 무침을 한다거나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주방에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제 약초들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시골에 가서 나무를 채취하는 거 함부로 못 하거든요. 주인 있는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채취하다가 걸리면 법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자기 소유의 산에서 자라는 거를 채취하는 거지 남의 산에 가서 채취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는 알고 봤더니 거기 나물이 많이 자란대요. 그래서 나물을 뭐 어마어마하게 채취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거 불법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도토리 하나 이렇게 주웠다가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은 30만 원 과태료 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손을 씻을 수 있어요. 냇가에 가서 손을 씻을 수 있는데 발을 담그면 과태료가 30만 원이에요. 국립공원은요. 관악산은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공원 자체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족들이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은 국립공원에서는 물놀이를 못해요. 손을 씻을 수 있어요. 세수나 손을 얼굴은 적실 수 있지만 발 담그는 것조차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런 것 없이 그냥 더우면 물속에 들어가 첨벙첨벙하고 물놀이 했었는데 이제 국립공원은 그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도토리일도 함부로 주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부 입장에서
전통시장에 가시면, 전통시장에 가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 있잖아요. 음식 재료들. 근데 사실 이거 초보자들은 어려운 게 뭐냐면 장사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 나물은 어디에 맛있어? 어디가 좋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서로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시장 상인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생판 뭐 단골이라면 얘기하겠지만 모르는 사이에 질문하기도 불편하죠. 그렇죠. 음식재료 소개를 할 수도 있고요. 소개할 수도 있고, 시골에 이제 저희 동네에도 전통시장이 몇 개 있어서 가보면 특히 봄철이 여름철에 이렇게 가보면 뭐 생선도 많이 나오고 뭐 안에들 팔아요. 다 사고는 싶은데 사가지고 가면 이제 혼나죠. 집에 가서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사가는 거는 이제 두릅. 두릅은 뭐 특별히 손질할 게 없어요. 가시 같은 거나 좀 걷어내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뭐 초장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 어렵진 않으니까는. 두릅은 제가 강원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무를 캐요. 그분이. 그래서 두릅 계절이 되면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 두릅을 뭐 키로당 해갖고 보내주거든요. 택배로. 그럼 제가 이제 송금해드리고. 또 겨울 되면 이제 칡을 또 채취를 하러 다녀요. 칡.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 칡 채취가. 칡이 그냥 땅을 이렇게 호미로 걷어내면 칡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을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칡이 잘 자라는 동네는 식물들이 다 죽어 있대요. 칡줄기가 나무를 감싸면 그 나무는 고사해서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칡을 캐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칡을 가지고 돈도 벌 수 있지만 그 동네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고마운 거야. 거기는 나무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는. 작년인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더니 강원도로 오래요. 힘 세시니까 같이 우리 칡 채취하러 다닙시다 그러는데 그렇게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칡을 채취하려면 이제 산에 가서 칡 뿌리를 보고 이제 칡줄기를 보고 칡 뿌리를 캐야 되는데 그냥 곧 얌전한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막 바위 속에 들어가야도 있긴. 그러니까 돌을 다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지. 맨몸으로 다 하러 다녀야 되니까 지게다 지고 막. 땅이 아니라 국립공원에서 가능해요? 국립공원은 안 되고 일반 야산이나 이렇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아 이게 국립공원이다, 사유지다, 공유지다 이런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있으면 얘기를 하나 봐요. 칡을 캐러 다닐 건데 칡을 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네 주인 산 주인들은 오케이 해준대요. 뭐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바위를 다 들쳐내야 되고 뭐 몇 미터씩 땅을 파서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장비들을 많이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한대요. 근데 개인이 혼자 하는 사람들은 지게다 지고 산을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라는데 또 나물 채취 같은 경우는 나물을 알아야 하잖아. 두릅이다라는 건 봤는데 두릅만 알고 두릅만 채취하러 종일 다닐 수는 없으니까 산에 나는 산나물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어릴 적부터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잘 해가지고 그걸 또 판매도 하고 그게 이제 수익이죠. 그 사람의 직업 겸 해서 이제 하는 거. 그 음식 재료 소개 같은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인과의 인터뷰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초보자들은 이거 힘들어. 뭐 허영만의 백반기행 이런 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맨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거기 주인공 이제 허영만 화백님 찍어야죠. 또 다른 카메라맨은 또 상인도 인터뷰해야 되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둘이 상인하고 거기 있는 허화백님하고 대화하는 장면도 찍어야죠. 또 전체 분위기도 찍어야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 먹방하는 방송을 보면은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5명이면 카메라맨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출연자가 만약 1박 2일 이런 방송 보면 출연자가 5명이면 카메라맨이 6명, 7명씩 나온단 말이야. 한 사람당 일대당 한 사람이 전담해서 찍어야 되고 그 전체를 또 찍는 카메라맨도 있어야 되고 또 뛰어다니잖아. 뛰어다니면 뛰어다니는 사람을 전담하는 카메라맨이 따로 있어요. 평상시 서 있을 때 촬영하는 카메라맨 따로 있고 뛰어다닐 때는 또 뛰어다니는 사람을 전담해서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보통 사람들은 떠다니면서 촬영 못해요. 힘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도 사실은 어렵지. 왜냐하면 장비들이 따로 있거든. 그런 거는. 우리가 막 뜀박질하면서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영상이 흔들려서 못 보거든. 그러니까 특수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자, 그럼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은요. 75쪽에 기획노트. 여기 썸네일이란 얘기 나와요. 썸네일. 썸네일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촬영 장비가 스마트폰이 2대가 필요하고 미니 삼각대가 1대가 있어야 되고 셀카봉이 하나 있어야 되고 뭐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이 제작 프로세스를 보니까 카메라 스마트폰이 2대가 좀 필요한데 하나는 내가 나를 촬영하고 내가 말하는 거를 촬영해야 되고 또 나는 스마트폰으로는 내가 촬영하는 모습 자체를 또 하나 촬영해야 되는 거죠. 2대를 혼자서 갖고 다니기 힘들겠지.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가 촬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을 찍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있어줘야지. 근데 카메라 2대를 들고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우들이 직접 자기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서 드라마를 찍지는 않잖아요. 배우는 연기만 하고 카메라맨들이 따로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자, 76쪽에 보면은요. 뭐 미니 삼각대 이런 말이 나와요. 미니 삼각대.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그 다이소 이런 데 가면 3,000원이면 사요. 미니 삼각대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요가하는 모습. 내가 혼자 운동하는 거. 홈트라고 하죠. 홈트레이닝. 아니면 노래 발성하는 연습이라든지 뭐 그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미싱을 이용해서 재봉틀을 이용해서 뭐 옷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종이 접는 모습이라든지 음식 만드는 모습이라든지 뭐 빵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도. 지금 77쪽에 보면은 탁자 위에다가 이제 셀카봉을 하나 올려놓고 나서 노래를 하는 건지 뭐를 설명하는 건지 몰라도 남자분이 거기에서 뭔가를 촬영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내 모습을 찍는 장면이 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 자체 모습을 촬영하는 게 하나 또 있어서 해야 되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이거로 이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요. 근데 이거는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려니까는 한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 스마트폰에 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수업하는 내용을 녹화를 하잖아요. 수업하는 내용을 녹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수업하는 내용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녹화를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제 카메라를 열어서요. 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동영상을 놓고 동영상으로 놓고 촬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놓고 찍는데 문제는 이 장면을 같이 찍어주는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 화면, 요 장면을 촬영해주는 스마트폰이 하나 더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보자.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래나? 이게 참 애매하네. 이거를 해볼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요, 노트북. 저처럼 노트북을 쓰시거나 일반 컴퓨터 안에는요, 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메라.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우리 윈도우 안에 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메라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그러면 노트북에는 위에 카메라가 붙어 있어요. 여기 손을 이제 가리고 있지만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자, 이렇게 펼쳐놓고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지금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제 모습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스마트폰으로 지금 제가 이 장면을 촬영하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동영상으로. 예,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떤 내용이냐면 노트북에 있는 웹캠 카메라를 이용해서 제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에는 보시다시피 마이크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키보드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마우스 따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제 노트북에서 제 얼굴이 보이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촬영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촬영을 안 하고, 이걸 누르면, 여기 동영상 촬영이라는 걸 누르면 이 자체가 영상으로 촬영이 되거든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촬영을 해야 되겠죠? 두 개를 동시에 촬영을 하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촬영에 들어갈 테고, 여기 지금 빨간 버튼이 나온 걸 봐서는 촬영 중에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촬영이 끝나면 이제 정지를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영상이 이제 컴퓨터에서 자체로 촬영한 거죠. 문제는 우리가 쓰는 이 데스크탑에는 카메라가 안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웹캠이라는 걸 사야 돼요. 웹캠. 비대면으로 회의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쓰는 카메라가 따로 팔아요. 스마트폰을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카메라처럼 쓸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 달간은 잘 되더라고요. 한 달간은 잘 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돈을 내래요. 근데 그 낼 돈을 몇 개월을 모아놓으면은 카메라를 그냥 하나 사겠더라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뭐냐면 그게 제가 유튜브 자료실에서 공동구매 자료실 여기 있다. 여기 공동구매 자료실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카메라를 사면은 마이크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렇게 가리면 카메라가 가려져요. 어떤 분은 노트북 카메라에다가 반창고 붙여놓더라고. 데일밴드 같은 거. 카메라가 내 얼굴을 찍는데 얘를 가리면 안 찍히지.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쓰는 게 한 달에 뭐 만 얼마를 내는데 6만 원이면 6만 6천 원이면 카메라 한 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서 수업할 때 써요.
오늘은 안 갖고 왔지만 집에 쓰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가져올게요. 이런 거를. 그럼 이거는 데스크탑이든 어디든지 끌고 다녀도 되고요. 이거를 어디다 활용하냐면 주방에다 얘를 연결해요. 주방에다 연결해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도 있고 음식 만드는 걸 촬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요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가 작동되는 거니까 아까 그 웹캠이라는 거를 컴퓨터에다 연결을 하면 지금 제 모습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주방 쪽을 촬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 설거지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장면을.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거예요. 설거지하는 모습을. 그랬더니 주부님들이 이제 아침에 가족들 식사 다 하고 나면 설거지 하셔야 되잖아요. 설거지가 즐거운 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그 먹방 하는 거 있잖아요. 먹방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게 싫으니까 딴 사람들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촬영한 게 먹방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설거지하는 영상 올려놨더니 그걸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더라 이거야. 같이. 근데 의외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남자인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뭐 재생인지 어쨌든 뭐 수험생인지 몰라도 열 몇 시간씩 공부를 하나 봐. 그러면 이제 그 영상에는 책장 넘어가는 거하고 뭐 펜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거를 하루 종일 잠자는 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걸 촬영해서 올려놓는 거야. 생방송을 올려요. 그럼 뭐 도서관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야. 같이. 그런데 얼굴이 안 나와. 선을 보면 난 남자겠구나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비쳤나 봐요. 근데 얼굴이 잘생겼대. 인기가 더 많아진 거야. 말 한마디도 안 해. 공부하면서 그냥 책장 넘기는 거 외에는 없잖아, 영상 속에. 근데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복습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더라고. 나이가 들면 돌아서면 저 문고리 잡고 나가면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는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이제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공유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다 올리면 무제한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여드린 대로 제 여기 공부방이 있잖아요. 유튜브 공부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공부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방에 가면 우리 수업하는 내용 제가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도 누르고 광고들이 나오거든 영상에. 이제 그런 광고를 보면서 저한테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근데 무조건 수익금을 주는 건 아니고 구독자라는 게 있잖아요. 구독자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돼.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어떤 조건을 해결이 되면은 광고 수익이 생기면서 10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이 생기면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3년 뒤에 자기합수표가 왔어요. 유튜브 회사에서. 영어로 된 빳빳한 종이가 왔어. 도화지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자기합수표래. 달러로 얼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때는 한 30몇만 원이가 되더라고.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 뭐 가게에다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은행에다 가져가서 보여줬더니 자기들이 처리해 주겠대.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될 거래. 그 수수료를 달라 그러더라고. 그 수수료만 주면 되니까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하기가 이제 그럼 돈을 내가 왜 받았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한 게 광고 수익이 생긴 거야. 근데 매번 그렇게 은행 가서 수수료 내고 또 하려면 귀찮으니까 유튜브 안에다가 제 계좌를 입력하는 난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통장으로 매번 돈이 들어오지.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8자리예요.
8자리.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자리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된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고 돈이 생겼잖아. 처음부터 1000만 원 번 건 아니고 지금까지 2017년서부터니까는 한 5, 6년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자.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한 거를 이제 전달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영상을 자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분도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유튜브에서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들어왔어요 했더니 금액은 얘기 안 하는데 7자리래. 저는 첫 번에 30몇만 원을 받았는데 그분은 7자리 받았다는 거죠. 100만 원 이상을. 생각해보세요.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노하우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영상을 봤더니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도서관.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유명한 유튜버예요. 그리고 김미경 씨라고 있어요. 김미경 학장. 국민 언니라고 불리우는 김미경. 그 사람이 무슨 유튜브 대학을 만들었는데 정규 대학은 아니고 그 이제 공부하는 기관이니까 이제 학장이라고 해서 이 두 분이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대도서관이 1년에요. 17억 벌었대요. 17억 유튜브에서. 17억은 얼마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달 3억씩 벌어. 매달 3억씩. 1년이면 30억 넘게 버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김미경 씨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대도서관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나라 주부님들은 유튜브를 하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주부들이 왜 좋으냐? 자, 육아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셨잖아. 이런 거. 안 해보시는 분도 있겠죠. 직장도 있고, 육아도 있고, 주변 분들하고도 만남을 갖잖아요. 옆집 사람하고, 아래집 사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노하우가 많다 이거야. 주부님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하면은 유튜브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 아침마당에 어떤 분 세 분이 나왔어요.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 세 분이 나왔는데 한 분은 일반 주부야. 아까 설거지 영상 올렸다는 분, 그분. 한 분은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한 분은 먹방하는 사람이야. 먹방하는 사람은 한 달에 식재료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간대. 하도 먹어야 되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매달 한 500만 원씩 번대요. 자기가 먹는 돈 200만 원, 300만 원은 제하고도 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지. 돈 한 푼 들인 것도 없이 먹기만 하는 건데 돈이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이 설거지 하는 사람은 이분은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이에요. 뭐 웨딩 사업도 하셨고 뭐도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설거지 하는 거, 육아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촬영하고 아기들을 이제 재워야 되고 재우고 잘 때 주방에 이제 거실에서 이제 편집하고 아이가 이제 깨서 울면은 포대기 없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주방에서 편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이 목소리 좋은 분은 마이크를 좋은 거를 샀대요. 한 3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러 사람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 목소리를 이 사람이 혼자서 이제 하는 거예요. 효과를 내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 명의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들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에 좀 비용이 들었지만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재주가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 복덩이 들고라는 예능이 있어요. 김호중 씨하고 송가인 씨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이제 사연을 받고 이제 가서 노래 불러주고 하는 그런 이제 행사하는 영상인데, 이제 그 코너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시니어 모델도 있더라고. 어떤 분은 73세야. 73세 여성분이신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보면 40대 여성분밖에 안 보여. 그런데 모델 하시겠다고 와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평균 나이가 64세인데 아이돌 데뷔를 한 거야. 5명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는 남자분들이. 어떤 분은 농부야, 농부. 시골에서 이장님 하시고 농부를 하는데 모델이 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 트럭을 끌고 서울에 와서 모델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내려가신대요. 그 시니어 모델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요. 이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왼쪽에 남자분 있잖아요. 김칠두라고 하시는 분인가? 저는 이렇게 머리를 못 길러봤는데, 머리가 잘 안 자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수염을 이렇게 길러보고 싶어요. 유명해요, 이분은 유명해. 이분들 연세가 아마도 꽤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이 자기 이제 인생 2막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은 60세, 어떤 분은 70세,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남자분은요, 육체미 운동을 하시는데, 몸짱이야, 몸짱.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머니인데, 뭐 근육이 굉장하신 분이 있어요.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회 나가서 상도 받으시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저도 컴퓨터 강의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더 들어서 강의를 못하게 될 때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해봐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살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 될지 아니면 20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년농부 한태웅이라는 분 알아요? 한태웅 여기 나오네. 이렇게 보니까 잘한다. 소년농부라고 하면 소년농부. 한태웅 군 맞네요. 그렇죠? 인간극장에도 나왔었어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축산계열 대학에 다니네, 지금. 근데 이제 왜 농부를 선택했습니까? 했더니 정년퇴직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윗사람이 없다는 거야, 윗사람.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는, 젊은 친구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니까 뭐 20대 초반인데 중학교 때부터 뭐 생일 때는 이제 곡괭이, 호미 이런 걸 선물을 받았나 봐. 그래서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제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다가 농사꾼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찍 철들은 거지. 유튜브 활동을 해요. 유튜브 활동을 해. 그래서 여러 장비들이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후원도 해주고, 가족들이 이제 뭐 트랙터를 사줬대.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사줬대. 그래서 그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보여주고, 트랙터가 필요한 것에 이제 가서 일도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이제 소를 키워가지고 이제 그거로 이제 뭐 또 닭도 키우면 이제 알이 나오면 이제 알을 또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저축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뭐 새끼 송아지도 사서 이제 소를 키우고 또 송아지를 낳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견하지. 대견해.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과연 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 그 역시도 부모님이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공무원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농사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우연찮은 기회에 강사가 된 거예요. 저는 뭐 선생님이 좋아서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봉사활동 다니면 선생님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좋았는지 몰라도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군대 가서 전역하고 신문사에서 잠깐 아르바이트 한다고 신문사를 갔는데, 신문사에서 이제 광고나 신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희 동네, 제가 아는 동네에 컴퓨터 학원 건물이 들어서더라고. 그걸 보고 전화번호 기억했다가 메모해갖고 전화를 걸었어요. 컴퓨터 전공한 사람인데 건물을 새로 세우는 걸 봐서는 이제 신설학원이니까 혹시 컴퓨터 선생님 필요 없으시냐 했더니 이력서 갖고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재롱을 떨었어요. 동네 학원이니까 애들 상대잖아, 애들 상대. 근데 제가 얼굴이 뭐 재미난 얼굴이 아니잖아. 새카맣고,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새카맣고, 교재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컴퓨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컴퓨터 역사야 이제 제가 대학에서 전공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 보따리 풀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어린아이들 상대로 이제 봉사활동 했던 게 있으니까는 거기 원장님, 사모님, 기존에 선생님 계신 분 앞에서 재롱을 한 2시간 떨었어요. 그랬더니 등치 큰 남자가 재롱 떠는 게 좋았는지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13년을 제가 강의를 했죠. 하면서 저도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 네 분도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이 거기서 더 태어나고, 그 아이들 태어나면서 아기 때부터 제가 이제 자라는 모습을 봐왔으니까 가족처럼 지냈다가 IMF 터지고 나서 시들시들 힘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닫았지, 그 원장님이. 그렇게 이제 13년 하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여성발전센터라는 게 있다는 걸 듣고 여기에 이제 강의를 하러 지원하게 된 거예요. 2002년도? 중보센터는 2002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벌써 20년 넘게 강의를 한 거죠, 여기는. 그건 저는 처음부터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생활했던 얘기하면 참 싫어해요. 그렇죠. 특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싫어하잖아. 근데 저는 군대에서도 선생님 했었어요. 군대 그 간부님들 있잖아. 간부님들 자녀들. 제 이제 그 소개서를 보더니, 자원봉사하고 선생님 했던 걸 보더니, 간부님들 자녀들이 있잖아. 아이들이 있잖아. 간부님들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주말에는 군인들이니까 집에서 편히 모시잖아. 이제 그 자녀들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부모 역할을 한 거야. 부대 이제 집합을 시키면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는 뭐 해바라기 꽃이고 이거는 현무암이고 화강암이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보모 활동을 했었어요. 좋더라고. 그 어린아이들이 선생님, 군인 아저씨라는 얘기보다는 선생님 하는 얘기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직업이 된 것 같아요. 벌써 직업한 지가 34년이 된 거지. 선생님 이제 강사 활동한 지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 강사 생활을 끝내고 나면은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할 거야. 제 원래 꿈은 뭐였냐면은요, 나는 자연이다 같은 그런 거. 저는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어요. 가평. 그 아침고요 수목원 아시죠? 그 건너편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형은 그 아침고요 수목원 앞에 내려오면 가평초등학교인데 거기를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직업군인 하셨으니까 이제 부대를 옮기는 바람에 논산훈련소로 갔죠. 논산에서 살다가 포천 일동
막걸리의 고장 포천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서울에 온 거야. 마포 요 동네로 왔어요, 요 동네. 도화동에 살다가 염리동, 대흥동 이제 아이들이 커지니까는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 거지. 요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공덕초등학교 졸업하고 환일중학교 졸업하고 숙문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이제 제 나이가 40이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컴퓨터 학원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컴퓨터 가르쳐서 이분들 컴퓨터로 이제 물건 장사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이제 뭐 지역 홍보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이런 걸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웬걸 그걸 국가가 만들었어요. 그런 거를, 그런 사업을. 행정안전부인가라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없잖아. 동네마다 그걸 한 거야.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제부도? 제부도는 모세마을. 바닷길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모세마을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거기 컴퓨터 교육장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컴퓨터를 배워서 온라인으로 물건 홍보도 하고 이제 뭐 지역 홍보도 하고 하는 걸 하고. 서울에는 저기 방화동인가 하나 있고 다 대부분 지방인데 저기 뭐 38선 지역 그쪽에서는 이제 뭐 38선 마을도 있고 버섯 농가가 버섯을 많이 재배하는 데는 스머프 마을 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이름을 해요. 정부화 마을이다. 맞다. 기억이 났다. 정부화 마을. 이거예요, 이거. 국가가 만든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물건을 주문하려면 우체국 쇼핑백이 없었는데 여기 가면 이제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주문하면 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물건만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체험장 있잖아요. 뭐 딸기 수확하는 체험도 있고 뭐 간장 뭐 강정 만드는 체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손두부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숙박도 할 수 있잖아. 먹고 자야 되니까 이런 걸 여기서 다 같이 해요. 숙박 있거든.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 평일에는 4만 원이라고 써 있네.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먹어야 되니까 식당 소개도 하고 또 주변에 체험장이라든지 여행지 같은 거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걸 국가가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굳이 제가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국가가 만드는 거 얼줄 잘하겠냐고. 그래서 시골에 갈 생각을 접고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었지. 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40대 가려고 했는 걸 못 가고 이제 서울에 남아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자연이다처럼 하고 싶어도 나이가 더 들면 안 돼. 그렇잖아. 나이 70, 80에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지면 곤류형 들지. 걱정해요. 지금 뭘 해야 될지 아직. 뭘 걱정하세요. 아니 자연인이다면 혼자서 그냥 자연인이다 산에서 살지 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대부분은 어디가 아파서 병을 치료하려고 이제 시골에 와서 생활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뭐 어디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던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시골에서 살려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시골에 가서 무슨 뭐 민박집을 할 것도 아니고 식당을 할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 학원 같은 걸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어차피 동네마다 다 이 정보화 마을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어디라도.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의미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근데 그 강원도에 사시는 그 아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그 사람도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오죽하면 자기가 그 지역에 컴퓨터 강의는 다 한대 자기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려오시면
자기가 하는 일은 다 뺏길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내려와서 하시면 이 동네는 좋게 표현하면 복 받는 거다 이거지. 실력 있는 컴퓨터 선생님이 내려와서 강의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던 걸 다 접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딱 보장된 건 아니니까는. 그러니까 이 정보화 마을을 저도 많이 이용을 해요. 여기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체험학습은 안 했는데 숙박 이제 이런 걸 가서 여기서 자기도 하고 저기 태안반도에 있는 그 어디서 말리포 해수욕장 그쪽에 가서도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숙박업소를 들어간 적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네. 선상 낚시하는 거? 저는 뭐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망둥어 낚시는 이거는 낚시도 아니야. 막말로. 저희 작은 집이 김포예요. 김포 바닷가인데 대나무에다가 줄 하나 묶어서 바늘 묶어서 가져가면 망둥이는 금방 잡아요. 미끼도 필요 없어. 버들강아지 있잖아요. 버들강아지 같은 거 하나 잘라서 바늘에다 꽂아놓고 물에다 집어넣으면은요 탁 물어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바닷물로 씻어서 이제 아버지가 탁 이제 횟감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초장 찍어 먹는 이제 그 재미로 근데 이제 거기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다 땅이 됐어. 논이 되는 바람에 이제 가도 배낭 뭐 이런 거는 못 해보지만은 4,000원이면 비싼 건 아니지. 김포 바닷가에서 어릴 적에는 거기서 살았으니까 뭐 정보화 마을 기억하셨다가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구매하시면 우체국 택배 말고도 여기도 다 하니까는 물건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잘하는 나만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거니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책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촬영한 영상을 우리가 이제 한번 가져와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딱 요거를 맞춰서 촬영한 게 현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 기존에 동영상 촬영해 놓으신 건 있잖아요. 몇 가지는 있으실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QM 마스터를 가지고 하는 기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때요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가로 영상으로 꼭 촬영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로로. 우리가 보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어차피 상관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보시게 되면 가로든 세로든 여기서 보면 되는데 얘를 유튜브에다 올리거나 블로그에 올리거나 TV를 연결해서 하거나 컴퓨터로 보려면 대부분 화면이 가로잖아요. 가로로 촬영해야 돼요. 이제 세로로 촬영해서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쇼츠라는 게 있어요. 쇼츠, 세로 영상. 이제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다 가로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촬영을 해볼 텐데요. 뭐를 해볼 거냐면 여기 주변을 촬영해 볼게요. 주변. 제 강의실 주변을. 교재가 있고 뭐가 있고 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걸 촬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촬영하는 영상은 제 강의하는 환경을 보여드리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저는 제 노트북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키보드가 있지만 별도의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도 여기 터치패드도 있지만 터치패드 말고 마우스를 별도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녹화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 입력할 수 있는 장치하고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여기다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외장 하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하는 이제 USB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 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거는 우리 강의실에 연결되어 있는 빔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앞에 스크린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뭐 제가 이제 마시는 물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물품들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강의실이 이렇게 생겼는데 듀얼 모니터를 쓰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따로 있고요. 강의하는 화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두 개를 따로따로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아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연결은 종료시켜 놨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카메라 렌즈처럼 생겨서 성능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따라 연결이 잘 안 되네요. 간단하게 제 주변을 촬영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제가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촬영한 영상을 이제 한번 편집하는 걸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 안에 촬영된 영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상을 가지고 꾸미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방송 촬영을 하나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락이 온 게 있어서 잠깐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실행해 볼 거예요. 키네마스터 앱을 실행하면은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연습 1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이때 16대 9로 하시고요. 16대 9로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연습 2. 연습 2로 할 겁니다. 연습 2.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고급. 고급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렸는데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편집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사진을 촬영한 거를 가져와서 편집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 사진의 크기가 비율이 영상 비율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동영상은 넓게 촬영했는데 사진은 넓지 않게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거를 화면에 맞출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하는 건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제 밑에 가는 게 이거예요. 이거. 사진은 보통 4.5초간 나와라. 4.5초간. 영상은 내가 10초짜리 영상이면 10초를 보이고 20초짜리면 20초를 보이겠는데 사진을 가져오면 사진이 기본적으로 4.5초. 그리고 컴퓨터로 편집할 때는 대부분 5초예요. 5초. 사진을 10장을 가져오면 50초간 보여줍니다. 그 일일이 사진의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3초씩만 보이게 해라. 사진을 100장을 가져왔는데 100장을 다 일일이 시간을 줄이려면 힘들잖아요. 그게 여기다가 미리 사진을 이렇게 시간을 줄여놓고 가져오면 100장을 가져오면 100장이 다 3초씩 보여주는 거지. 4.5초씩 보여줘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진에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 때 1번 사진이 끝나면 2번 사진으로 탁 절하고 넘어가는데 이때 전환을 시킬 수 있어요. 장면 전환을 시킬 때 1.5초간 겹치게 할 거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일단은 만들기 누를게요. 만들기 누를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카메라에 가면 이건 뭐지? 31분 12초? 이게 하나 있고 이게 뭐지? 무슨 영상이나 이게?
아, 다른 게 촬영됐네. 일단 뭐 이거는 제가 지울 테고,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하는 모습을 설명하던 거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이제 미디어에 가면 다시 아까 제가 따로 이제 제 주변을 촬영한 게 있었죠. 주변 촬영한 거요.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영상을 가져오거나 사진을 가져오면 이어서 가져오거든요. 이어서. 일본 영상 가져오고 다음 영상을 가져가면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어서 이렇게. 근데 얘는 가로고 얘는 세로죠? 얘는 가로고 얘는 세로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가로 영상 오른쪽에다가 이 세로 영상을 넣고 싶어요. 화면 안에다가 화면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거를 사진 영상, 가로 영상 안에다가 세로 영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세로 영상을 제가 지울 거예요. 얘를 지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레이어라는 거로 가져와야 돼요. 레이어. 레이어가 뭐냐면은요. 비닐 겹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 겹. 옛날에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지도를 그려라 그러면 그림 실력이 없으니까 얇은 습자지를 교재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도구 베껴서 그리는 거 있었단 말이야. 얇은 그게 레이어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은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에 가서 똑같이 미디어에 가서 동영상을 가져올 건데요. 동영상을 가져올 건데 그렇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잘못 가져왔다. 잠깐만. 미디어 레이어에 가서 자, 가져올 때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 가서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가져오면 순서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루떡 칠 때 밑에 쌀가루 넣고 위에다 고물 올려놓고 쌀가루 넣고 고물 올려놓고 겹겹이 쌌잖아요. 그렇죠? 겹겹이 쌌잖아요. 우리 인형놀이 할 때 인형 그림 하나 놓고 인형을 하나 넣고 위에서 옷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레이어라 그래요.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면은 다른 영상을 가져왔네. 다시 레이어 미디어에 가서 동영상에 가서 얘를 가져와 볼까? 그렇지. 세로가 됐네 이제. 그렇죠? 이게 가져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가로 영상 안에 가로 영상 위에 세로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다른 거로 해보지 뭐. 여러분 세로 영상이 없으시면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에 가서 어떤 영상이든 상관은 없는데 이건 뭐지? 뭐 영상이 있다. 이렇게. 이런 영상 하나 가져올게요. 이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가져왔네. 이거 이렇게. 그런데 영상이 어떻게 꽉 안 찼죠? 그렇죠? 그럼 이거 크기를 줄이세요. 이렇게 크기를 줄여서 이거 귀퉁이다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를 크게 꽉 씌우면 어떻게 돼요? 저 뒤에 영상이 안 보이지.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하게 해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재생하면은 어떻게 영상에 나오냐면은 자 보세요. 이 영상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영상이 있잖아요. 이 아래 영상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걸 만들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여행지를 갔잖아요. 여행지에 갔는데 여행지 영상을 보면서 내가 더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재생하면은 지금 촬영하는 영상을 제 강의하는 환경을 보여드리려고 촬영하는 영상.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이 영상의 소리도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있는 메인 영상도 나오고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영상에도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소리를 둘 중에 하나는 지워야지. 그렇죠. 두 개 영상이 겹쳐버리니까 소리가 딱 이중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지. 예. 그때 요 믹서. 자, 요 밖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면 이게 밖에 있는 영상이고요. 요 밑에 있는 레이어로 깔리는 영상을 클릭하면 작은 영상이 선택이 되면 여기 있는 믹서에 가서 볼륨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거 볼륨을 줄이니까 이제 재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이 작은 영상 소리는 안 들리고 이 뒤에 있는 영상 소리만 나오는 거지. 아니면 이 영상, 이 메인 영상에 있는 믹서에 가서 소리를 줄여버리고 이 아래 영상 있죠? 아래 영상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재생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제가 이제 어디 뭐 강의하겠다고 지원을 하는데 자기 강사 소개하는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보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는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요. 보시면 여긴 소리가 안 들리다가 위의 영상이 아니라 아래 영상. 이렇게 이제 소리를 따로따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레이어에 관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레이어를 지워볼게요. 레이어가 보기 싫으면 레이어를 선택하고 왼쪽에 휴지성을 누르면 레이어는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믹서 여기 빨간 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빨간 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얘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믹서에 가서 볼륨을 다시 살려줘야 소리가 들리겠죠. 이래야만이 소리가 들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리겠죠. 자, 레이어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 이제 레이어에 있는 미디어를 가져왔는데 효과에 가서 보면은요, 이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양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모양 마스크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기와집 그림 내 있는 거, 예. 여기 들어가서 이런 거를 보시고 입체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픽셀 아트라든지 이런 효과 같은 거를 마음에 들면 얘를 다운로드 누르시면 설치가 돼요.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촬영했는데 건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픽셀 아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만약 스케치한 것처럼 저는 그림 실력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같은 걸 찍거나 하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처가댁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가서 처가 식구들한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가 어르신들 행사들 있잖아요. 뭐 칠순잔치나 이런 게 행사가 있으면 부주하는 대신에 저는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어요. 근데 솔직히 부주가 싸. 왜냐면 사진 찍어서 앨범을 제작해 드리면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는 안 들지, 제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뭐 예를 들어 조카 결혼식이다 그러면 조카 결혼식에 가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고 이제 앨범, 우리 결혼식 앨범 같은 거 두툼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지금 여기 있는 영상에다가 여기 영상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스케치 작업. 이렇게 스케치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스케치 작업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나요. 자, 보시면 여기는 스케치가 안 된 작업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후연대가 스케치한 것처럼 처리가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냥 영상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상을 꽉 채워야 되겠죠. 이렇게 꽉 채워야 되겠죠. 이렇게. 일부만 보여주면 좀 안 이쁘겠지. 그렇지? 여기만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 일반 키보드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스케치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될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하고 나서 지워버리면 되고 레이어에 가서 효과에 가면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수채화처럼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영상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을 일일이 다 디지털 사진이니까 이렇게 해서 편집을 다 해가지고 그냥 사진보다는 이렇게 꾸민 게 좀 낫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화를 해서 앨범에다 다 일일이 꽂으면 엄청난 두께의 앨범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드리는 거지. 비디오 촬영한 것도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뒤늦게 이제 생각나는 게 그냥 구조하면 싸게 먹히는데. 근데 이제 점수는 많이 땄어요. 조카사위가 저렇게 해서 사진을 멋있게 앨범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구는 해줬는데 누구는 안 해줄 거냐 이거지. 야 막내 사위야 나 이번에 뭐 행사하는데 와서 좀 찍어줄래? 라고 하면 뭐 네 하고 가야지 뭐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있나? 이제 그랬던 우리 장모님이 이제 101살 사시고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른 자녀분들은 다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막내거든요. 이제 막내딸만 기억을 하시더라고. 약간 치매 증상이 있어갖고 고생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곱게 치매 앓으신 분들 보면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근데 그런 것 없이 곱게 이제 사시다가 이제 소풍 가셨지 이제 하늘로 101살 사시고 요런 효과들 보면 재미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레이어에 가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스티커. 오히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스티커에 가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가을 같으면 낙엽을 집어넣어요. 낙엽. 이런 낙엽. 그 낙엽이 쏟아지는 그림이 돼. 낙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 이렇게. 여름철 같으면 이거 뭘까? 이런 과일 그림. 겨울에 하면 눈꽃이 내리는 거죠. 눈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눈은 지금 어제 다 내렸어. 밑에는 눈이 이제 쌓여있는 데를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눈 내리는 것처럼 효과를 넣고 싶어.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눈이 위에서 아래로 막 펄펄 쏟아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눈 내리는 효과가 되는 거야. 이건 눈이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눈이 올라가네 이거는. 벚꽃 필 때 봄철에 보면 이렇게 이제 꽃이 피는 거. 또 이제 애들 생일이 되잖아요. 생일. 그러면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초를 못 꽂았어. 그러면 거기다 초를 꽂으면 돼. 이렇게 해서 생일 케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꽂으면 이제 2살 그럼 2살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23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하나 꽂았어. 2 꽂았어. 2. 3을 꽂으면 2가 사라졌죠. 그렇죠. 자, 2 꽂았다가 3 꽂으면 2가 사라지고 3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빠져나갔다가 여기다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레이어에 가서 스티커에 가서
생일초에 가서 꽂으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야 돼. 얘를 두 번 누른다고 해서 두 개가 아니라 교체가 돼요. 그럼 24라는 숫자가 되는 K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레이어는 기존의 영상이나 사진 위에다 더 씌우는 거니까, 스티커에 가면 예쁜 거 많아요. 저는 이걸 많이 받아놨거든요. 많이 받아놨어요. 대결 모드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좋으냐, 짬뽕이 좋으냐, 그러면 요런 걸 하나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짜장면, 오른쪽에 짬뽕, 사진 찍은 거 갖고 이제 짜장면이 좋은지, 짜장이 좋은지, 짬뽕이 좋은지 대결 구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재미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이어라는 거는 기존에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저는 미리 받아놨으니까 있는데, 이게 없으면, 여기. 할로원? 할로원은 보기도 싫어. 이태원 생각이 나서 보기도 싫은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가 아니라 외국 문화라서 좀 낯설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거 많이 유치원에서도 하더라고. 어린이집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막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이렇게 분장을 하면은 귀신이 안 온대요. 무섭다고. 그래서 그렇게 괴상망측한 복장을 하고 그러는 거래. 여기에다 이제 이런 거. 감정 폭발. 이런 거. 지금 화가 났다, 이거야. 나 화났어! 라는 영상을 집어넣고 싶은데, 말로 화났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뿔났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영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거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좀 보시면, 스티커 노트라는 걸 이용하면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여기 스티커 노트 이런 걸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노트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기다. 그럼 영상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듯이 영상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글자를 쓰면 되거든. 이런 거 집에서 운동할 때 가볍게 집에서 이렇게 홈 트레이닝 한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거 요가 같은 동작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일일이 영상을 촬영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됐어요. 그럼 해피 뉴 이어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다 2023년 뭐 밑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레이어에 가면 아까 효과 같은 거 있는데 효과는 영상 자체를 이렇게 만화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만화처럼. 칼라 만화처럼 할 수도 있고 흑백 만화처럼 하는데 별로 잘 쓰지는 않고요. 타일처럼 만들 수 타일처럼. 그러니까 이제 모자이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는 가족들 얼굴이 찍혔단 말이야. 그러면 야 나 얼굴은 찍지 마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렇게 타일처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사람 얼굴은 가려지거든 이렇게. 특히 이제 봄철 돼서 공원에 아이들 데리고 나갔는데 어린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면 사진을 찍을 때 어린 아이가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난리 납니다. 우리 아이를 왜 찍었냐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사진을 오래 하니까는 공원에 나가서 어린 아이를 찍게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그 집 엄마는 난리나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아저씨가 뭔데 우리 아이를 찍었냐고. 사실 저는 사진 강의하는 안무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효과 없어요. 초상권 침해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면서 범죄 행위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엄마들끼리 찍으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찍었어요. 대신에 뭐 어디다 올리진 않고 그냥 볼 거니까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집 엄마가 뭐 알았다고 얘기는 해주겠지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이런 게. 얼굴이 들어가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레이어에 가서 그런 거 있고요. 이제 여기서 텍스트. 텍스트는 이제 글자 쓰는 거예요. 글자. 예를 들어서 이게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목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이 제목을 이 영상 앞에다 집어넣으면 어떨까? 영상 앞에다가 이거는 무슨 영상입니다 하고 제목을 써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영상 왼쪽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상 오른쪽. 이 영상 오른쪽에도 뭔가를 글자를 못 넣어요. 레이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레이어는 영상 안에다만 넣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미디어에 가서 이미지 에셋이나 동영상 에셋이라고 있어요. 이 동영상 에셋은 키넷마스터라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영상들입니다. 이렇게 시간들이 보이죠? 10초 타이머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풍경들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거 풍경 10초짜리 풍경이에요. 달고나 3초짜리 영상이고요. 바닷가 영상 6초, 5초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편지 봉투 같은 거 이런 거 3초짜리 영상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선택을 하면 영상이 일로 들어가요. 이렇게 영상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이렇게 편지 봉투가 이렇게 보이면서 짠짜라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제목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 제목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제목이 써지면서 이렇게 봉투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봉투가 열리는 여기다 제목을 써줄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써줄 거냐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 레이어에 가서 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텍스트. 주변 촬영 영상 강의 환경 주변 촬영 영상이라고 이제 썼어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제목이 들어가고 이걸 크게 하면 커져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제목이 안 나오다가 제목이 등장하겠죠. 이렇게 등장하다가 지금 이 영상하고 제목이 겹쳤죠. 지금요. 그 밑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면 양쪽에 노란 점점점이 뜨잖아요. 그렇죠? 이 점점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면 돼요. 이렇게 줄이면. 그러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글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환경이 글자가 하얀색이니까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편집 모드에 들어가면 글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편집을 누르면 글자를 고치는 거고요. 색상이 있어요. 색상. 검정색을 쓰면은요. 검정색 글자가 들어가요. 여기 색상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색상을 여기는 지금 우리가 파일 전환점 하나 뭐 이게 보이는데 요거 누르면은요. 이거 누르면 얘를 이용하면 1600만 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1600만 가지 색상. 그러니까 검은색, 검은틱틱한 색, 니리끼리한 색, 뭐 누런색, 뭐 표현이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1600만 가지 색상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건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하얀색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냥 쓰는 것보다는요. 윤곽선을 같이 써요. 윤곽선.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면요. 윤곽선은 하얀색을 씁니다. 윤곽색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옆으로 밀어 제끼고요. 색상을 뭐로 쓰냐면 하얀색을 써요. 그러면
글자는 검정색인데 주변에 테두리 색깔이 하얀색인데 이걸 너무 두껍게 하면 이러니까는 좀 얇게, 너무 얇으면 의미가 없고 대략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돌려도 돼요. 이렇게 돌려도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활용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글자색은 하얀색, 윤곽선은 검정색. 반대 색깔을 쓰는 거죠. 반대 색깔. 글자색은 허연색인데 윤곽선도 허여머리한 색깔 쓰면 안 어울려. 그림자 색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림자를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넣어준다 그러면 약간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밑에 이렇게 살짝 보이긴 하는데 전 그림자는 안 쓰려고 애를 써요. 주로 글자색하고 윤곽선. 배경색도 있습니다. 배경색 글자 주변에 이렇게 배경을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잘못 쓰면 좀 안 이쁘더라고요. 글자에서는 주로 어떤 것만 쓴다? 글자 색상과 윤곽선 색상. 그만 써주면 예뻐요. 자, 또 한 가지. 글꼴이라는 게 있죠. 글꼴. 얘는 고딕이죠. 고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를 클릭하면 폰트라는 게 있어요. 폰트, 글꼴. 우리 교재는 제목은 고딕으로 돼 있고 본문은 명조로 돼 있거든. 명조. 폰트를 클릭하면 저는 글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글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글꼴을 많이 설치하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면요. 한국어. 제일 밑에 가면 한국어라고 있어요. 한국어. 여긴 전 글꼴을 많이 설치해놨어요. 이렇게. 자, 오른쪽에 기와진 모양 있죠? 얘를 클릭하면 한국어라고 있어요. 한국어. 고딕체 명조체 건들지 말고 한국어를 클릭하면 김대건 신부님 있네. 김대건님. 예, 솔매 김대건 글자체예요. 이건 중학생 차례고 이거 감자꽃 마을도 예쁘다. 감자꽃 마을 같은 것도 예쁘네. 전 이미 설치했나 봐요. 산토끼체도 있어요. 산토끼체. 다운로드하면 바로 설치가 돼요. 빛나는 별도 예쁘네. 하얀색으로 쓰니까 예쁘네요. 이거. 그 다음에 한라산체 이미 설치를 했고요. 여기 한자 없어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김문 선생님, 소설가 김문 선생님 있죠? 그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이 안정권 선생님, 이등방문제 저기 가는 장면 나와 있는 김문 선생님은 아직도 원고재단 만년필록 원고를 쓰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손글씨체를 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 줬나 봐요. 김문체. 이미 설치를 해놨고요. 이런 거. 배달의 민족 을지로체 이런 것도 있고요. 정선 아리랑체 참 이뻐요. 이거. 이미 설치해놨고요. 이런 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양진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양진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양진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설치한 거를 다 가서 밖에 나서 한국어를 클릭해 보면 이게 을지로체인지 배달의 민족체인지 몰라. 이게 솔직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감자꽃체야. 이게 감자 플라워.
체크하면 감자꽃이야 이게. 폰트에 가서 명조체 안드로이드 이게 아니라 한국어체로 가셔서 이건 뭐 봄바람체인데 봄바람체 봄바람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산토끼체 정선 아리랑체 정선 동강체 정선 아리랑체 김은체 김은 선생님 소설가 김은 선생님 글자체. 그래서 체크를 누르면 김은 선생님 글자체가 들어가는 거지. 폰트에 가서 여기 있는 기와집 모양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글자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한국어를 가셔야 돼. 한국어. 여기 일본어 뭐 아랍어 이거 가지 마시고 한국어로 가시면 김대건 신부님 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채도 있고 감자꽃 마을 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산토끼 채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사랑 없다 이런 식으로 글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만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으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삼리호빵채. 겨울에는 쓰면 좋아요. 삼리호빵채. 이제 글자체를 아시는 분은요. 글자체를 보고 되게 좋아해요. 이순신채. 이순신채. 이순신 장군이 한글로 글을 쓰셨나? 난중일기를? 이렇게. 글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삼국지 글자체도 있고 뭐 이런데 다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건 고양시청. 고양 덕양구에서 이제 만든 글자체인가 봐요. 고양체라든지. 여기 어때? 잘난서체? 독도체. 독도체. 되게 많아요. 글자체가 재미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를 이용해서 여기 가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글꼴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글자체가 아까는 분명히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정선 아리랑체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글자체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 호빵체는 나오니까 이거는 쓰면 좋은데 어려워. 그래서 이게 김대건체 있네요. 김대건체. 김대건체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글자를 더 크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근데 이 글자에서 배경색은 뺄 거예요. 배경색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재생해 보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생일초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워보니까 지울 거고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끝날 쯤 되면 여기다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도 좋거든요. 그러면 글자를 여기도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에 가서 아까 이미지 에셋이나 동영상 에셋을 하나 더 넣어줘요. 이런 걸 하나 넣어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걸 하나 넣어주면 6초짜리 영상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영상이 끝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써줄 거야. 텍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글자가 하얀색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이럴 때 요령은 뭐다? 윤곽선을 검정을 넣어주는 거야. 윤곽선을. 글자가 보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종이가 찢겨나가면서 글자가 착 나타나는 거지. 영상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무슨 뭐 화려한 영상을 만든다는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은 기존에 우리 만든 영상들 있잖아요. 여행 가서 찍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에다가 앞에다가 제목을 하나 넣어주고 끝에다가 제목 넣어줘도 보기 좋아져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배경음악을 깔아주면 더 좋죠.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여기는 오디오를 이용하면 오디오. 이거는 이제 공짜로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노래를 여기다 배경에다 깔아주면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한다?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 저장한 내용을 우리 단톡방에다 공유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여러분도 공유해 주시면 같이 좀 보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